두 번째 주제 토론 제목을 운동과 노동 사이 개발협력 시민사회 조직문화라고 만들어 봤는데요. 떠나는 이유, 그러니까 개발협력 분야를 떠나는 이유로 조직 문화를 꼽은 비율이 이제 국제협업 연구 응답자 중에는 21% 정도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고, 또 좋은 일 하시네요 팀의 연구에서도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주요한 요인 6가지 중 2개, 좀 넓게 보면 3개 정도가 조직 문화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뭐 조직 문화라는 건 이제 각 개별 단체들의 어떤 내부적인 이야기로 좁게 보면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넓게 보면은 이 개발협력 분야 전반에 좀 이렇게 퍼져 있는 어떤 관행이라든지, 그리고 좀 더 넓게 나아가 생각하면은 외부에서 이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일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연결을 해봤습니다. 혹시 활동을 이제 패널 분들께서 해 오시면서요, 조직 문화가, 그러니까 조직 리더나 관리자, 그리고 이제 나의 상사들의 어떤 활동 배경에 따라서 혹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을 느끼신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개발협력의 역사가 사실 그렇게 한국 시민사회에서는 아주 길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배들의 경험이 내 경험과는 좀 매우 다르고, 선배들의 활동 배경도 나의 활동 배경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서 오는 어떤 간극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이제 각자 좀 다른 배경을 가지고 개발협력 활동가, 운동가로서 이제 일을 하시는 선배들, 그리고 관리자분들, 그리고 그 속에서 처음부터 개발협력으로 입문을 한 활동가로서 겪은 어려움 또는 뒤집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폭넓게 배울 수 있었던 점,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조직의 미션하고 비전만큼 리더나 관리자 그리고 이사회 구성원들이 활동 배경에 따라서 조직 문화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조직의 리더가 바뀔 때마다 조직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경험을 해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리더의 경우는 모든 활동을 수치화시켜서 대외적으로 이제 널리 알리는 거를 되게 중요시하는 리더를 만난 적도 있고, 또 과정보다는 결과를 되게 중시하고 개인의 성장보다는 조직 전체에 보여지는 모습을 신경 쓰는, 좀 내실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되게 중심을 가져갔었던 리더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직의 장이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 조직의 다양한 그 사업들 중에도 우선순위가 좀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또 조직보다 리더의 결정이 우선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조직이 있고 그 안에 리더는 계속 바뀔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리더에 져서 조직의 모든 색깔을 가져가는 게 아닌가. 우리는 조직을 위해서 모두 함께 일하고 있는데 이 순서가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제가 있었던 그 시민사회에서에는 이제 조직의 리더가 외국계 기업 CEO셨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전문 경영인이 이제 시민사회 비영리 기관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조직의 리더나 관리자들의 이제 배경에 따라서 문화가 바뀌고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느끼게 됐고. 근데 그런 이제 저희 조직의 리더분이랑 많이 마주칠 일은 없었지만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비영리 기관이 있지만 그런 이제 영리 마인드가 좀 있었던 조직이었지 않았나.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시민사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도 이런 영리 마인드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좀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경영진이나 임원진 이외에 우리가 직접 마주하고 같이 하는 그런 관리자급 있잖아요. 뭐 과장급이나 부장급, 과장급 되는 그런 직원분들과 저 20대 중후반 되는
세대 간의 그런 갈등이 발생하잖아요. 이제 과장급 되시는 분들은 뭐 소위 말해서 개발협력의 황금기라고 했던 그런 뭐 한비아 세대라고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희 세대는 그 이케아 세대거든요. 그 굉장히 스펙도 높고 뭐 튼튼하고 하는데 값싸게 이제 있는 그런 세대라서 이 한비아 세대는 굉장히 개발협력을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고 또 상대적으로 취업도 쉽게 했던 경향이 있는 반면에 저희 세대는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스펙도 많이 쌓고 한데 저임금으로 개발협력을 한다는 게 그냥 취업을 위해서 뭐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이 달라가지고 그런 갈등도 좀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한비아 세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어느덧 그런 연차가 되었는가, 저도 고인물이 되었네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한비아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실무자, 저는 리더에 있지 못합니다. 저는 관리자급으로 올라가지 못했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국 단체 중에 국제개발 사업만 하는 기관도 있지만 아직은 국내 사업도 국내 복지 사업을 같이 하는 기관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국내 복지 사업을 먼저 시작한 경우들도 있어서 리더십에 올라가면 사회복지 출신의 리더십들이 또 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좀 특히 뭐 정부 위탁 사업을 많이 한 기관이라던가 그러면 좀 공무원 문화 같은 게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건 역시 같은 개발 NGO 시민사회 단체라고 해서 정말 스펙트럼이 다 다를 것 같은데 조직의 규모에 따라서 사실 또 어떤 큰 기관들은 연 모금액, 연 예산이 거의 이제 1,000억 원이 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한 4-5개 정도가 있잖아요. 또 그런 경우는 관료화된 양상을 보이고 또 노니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때 또 트렌드가 전문 경영인이 또 CEO로 오시는 게 또 트렌드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다 기업에 어디 계시던 분들이 오시면서 좀 혼란이 있었던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NGO인가? 그러니까 NGO라는 게 그냥 국제개발이라는 말하자면 비즈니스를 하기만 하면 NGO 시민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 여기는 그냥 국제개발은 어떤 아이템 비즈니스로 그냥 대기업인가? 라는 이제 조직 문화 자체에서는 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고, 왜냐면 규모가 있으면 직급 체계가 명확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리더십, 사측과 노측 이런 경계가 좀 뚜렷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이제 실무진이나 조직원의 생각을 사실 대변하거나 합집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조직이란 무엇인가 또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이 조직이 내 의사결정에 좀 나는 실무자로서 동의하기 어렵다. 이제 그럴 때는 매 건에 대해서 이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너무 힘이 빠지다 보니까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냥 나는 직장인이다 생각하고 이제 제 일에 집중하는데 나는 동의할 수 없어. 나는 저 경영진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당장 관둘 수는 없고 그거에 대해서 매번 쫓아가서 이거 아닙니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일에 집중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사실 비영리 활동가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가치적인 부분, 이 조직과 나의 뭐 비전이 맞는다, 뭐 그런 거랑 사실 좀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까 노니피님께서 이제 한비아 세대랑 이케아 세대란 말은 저는 처음 들어봐요. 제가 한비아 세대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왜냐면 저는 그분의 책을 읽지 않아서. 근데 이케아 세대를 제가 모르는 걸 보니까 저는 그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세대 간에는 이제 개발협력에 입문을 하면서 이제 좀 갖는 어떤 목적이나 목표 의식도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확실히 좀 그런 활동도 활동이지만은 일은 일로서라는 좀 그런 태도가 존중되기를 바라는 그런 현 세대의 초급이나 이제 좀 실무자급 활동가들의 정서가 있죠.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이게 어쨌든 간 본질은 가치지향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제학업 연구에서도 결과가 나왔듯이 그런 부분에서 너무 괴리가 느껴지면 오히려 그것도 의욕을 저하시키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엠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한 극단으로 좀 치닫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 보인다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순서에서 좀 조직 문화에 대한 얘기를 굳이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게 내일의 행사와 오늘이 연결이 되거든요. 내일은 이제 조금 활동하신 지 한 10년 안팎 계신 중요 활동가 분들께서 활동을 그동안, 그러니까 청년 활동가로 시작해서 중요 활동가가 될 때까지 활동을 이어가시면서 겪으셨던 어떤 다양한 경험들, 이제 다양한 이제 후배들과도 같이 일을 하고 또 선배들과의 그 사이에서 치이시기도 하고 하시면서 갖게 된 어떤 조직 문화, 개발 협력회 전반의 어떤 조직 문화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나눠주실 계획이세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지금 내일 나와주실 분들께서 오늘 행사를 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의 생각들, 청년 활동가 이케아 세대의 생각들을 아니요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이제 이런 얘기를 했구나. 이제 우리는 그럼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전달을 오늘 그렇게 전해드리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보고자 했고요. 조직 문화에서 비롯된 그런 애로사항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노동 조건보다도 이게 좀 명확하게 진단을 하고 구분을 하기도 좀 쉽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뭐 너희가 적응을 하고 넘어가 약간 그냥 조직에 뭐 적응하기 나름이고 각 조직마다 당연히 문화도 다르고 프로토콜도 다른 거고 이렇게 조금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조직 문화가 사실 탑다운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 현실이고, 특히 이제 종교 기반 단체라면은 신앙적인 부분은 어떻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물론 일자리가 있는 곳이니까 같지만 그래도 알고 간 거니까 뭐 어떡하겠어라고 한다면은 또 뭐 할 말이 없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의 청년 활동가들이 이런 문제들을 잘 가지고 있다가 리더가 되고 관리자가 될 때까지 버티는 게 답인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때까지 버틸 수는 있어야 하고, 버틸 수 있으려면 그 당장에 지금 정말 당면한 지금의 활동의 지속 가능성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변화가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변화들이 있을 수 있을지 좀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캉네캉 팀 가능하실까요? 물어봐. 뭔가 그 리더가 될 때까지 버틴다라는 그 말은 너무 체할 것 같아서 버티기로는 사실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변화를 위해서 지금 힘든 것도 난데 내가 변화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냐고 물어보는 것도 힘들어서 뭔가 힘든 일이 있고 뭔가 이 조직에서 이 세대를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해서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말하지 않고 또 모르고 넘어가면 사실 말 안 하고 퇴근만 열심히 하면 아무 문제 없는 줄 알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래서 잘 일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다음날 죄송한데 저 퇴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오랜 고민 끝에 사실 그런 결론이 난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다 같이 인식하지 않는 거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상대도 억울할 것도 같아요. 그런 갈등과 문제인식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꺼내지 않아서 서로 이해 차이가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결론이 누구 한 명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라면은 저는 조금 어렵지만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런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생각의 차이를 꺼내서 얘기하는 정도? 뭐, 당장 총장님한테 가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옆에 있는 이제 뭐 선배들이나 아니면 동료들에게만이라도,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우리 조직에서 조금 변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 사람, 아닌 것 같은 사람, 이런 거를 좀 얘기하는 분위기를 하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그 안에서, 조직 안에서 버티면서 해결할 수 없다면 저는 좀 눈을 돌려서 다른 이 분야에 있는 또 다른 동료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하는 것처럼 다른 활동들로 인해서 지금의 내 현안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얘기를 안 하면은 사실 모를 수밖에 없다라고 해주신 부분이 되게 인상 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조직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끊임없이 어쨌든 간 나의 현 상태를 알리고 문제 제기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지적해 주신 부분인 것 같고요. 노니필님 혹시 준비되셨을까요? 네. 저는 진짜 저기 니캉 레캉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리더가 될 때까지 버티고 싶진 않고 사실 제가 이제 해외 사무소에서 YP를 할 때도 제가 리더분이 이제 일을 하시는 걸 보고 저 일은 진짜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쩌다 보니까 또 계속 하게 되고 또 고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소했던 것 같아요. 현직에 있는 그 이케아 세대의 그 실무자 활동가 분들도 항상 고민이 많으세요. 뭐 이직이나 이 경력을 이제 이 개발협력 그만해야 되는지. 근데 저도 경력이 없는데 그걸 저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은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고민을 상담해주면 좀 좋은데, 그래서 제가 좀 많은 네트워크를 확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가 가지고 있는 고민,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이제 고민을 공유를 하고, 이제 어떻게 앞으로 이 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할지 좀 그런 머리를 맞대고 했던 그런 활동이 예,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좀 조직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지 여쭤본 거긴 한데 사실 너무 이렇게 주도적으로 내가 만들 수 있는 변화를 나눠주셨어요. 근데 다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정말 그 포포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필요한 변화를 내가 직접 만드는 건 나에게 너무 부담 아닌가? 이거 너무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제 토론 순서로 넘어가서요. 그 모두가 더 오래, 더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개발 협력을 위해서 어떤 변화를 우린 만들 수 있을까? 우리는 이제 모두입니다. 뭐 정부, 조직, 저희 기관 장님들 다 포함한 우리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